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회고록을 발간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비화를 공개했죠.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당시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유시민 작가는 이 전 부장이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학폭가해자 박연진과 비슷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했었죠.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쓴 이 회고록이 정치권의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5년 전부터 써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 후배들이 검사의 길을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드러냈습니다. 후배들에게 떳떳한 대한민국 검사였다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정치 검사 타이틀 아무래도 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한 그 증거에 입각해서 내가 국민들께 알리겠다.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르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민주당이 씌워왔거든요. 예. 물론 노 전 대통령을 떠나보냈던 민주당 입장에선 책 제목부터 마뜩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야말로 정치검사가 이제 와서 누구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와서 나도 검사다 제목하고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검찰 만능주의와 검찰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또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 부장이 회고록에 진실이라고 주장한 내용,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혐의가 있었다는 거였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회고록 500여 쪽 가운데 절반가량을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수사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640만 달러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회고록의 사실 여부를 떠나 수사 내용을 일방적으로 밝히는 게 옳으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당시 검사 시절 수행했던 업무와 그리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어쨌든 수집하고 파악했던 자료들의 근거에서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마치 사실이고 역사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거든요. 이 검사의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굳이 회고록까지 써가지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난 사안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뭐 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도 않고 참 정치적으로 나쁘게 이용을 한다.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에 책을 출간한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명백한 2차 가해라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 맞춰서 무죄 추정 원칙과 피의자 방어권 짓밟고 미완 상태에서 중단한 수사라는 사실도 무시한 채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이 과연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의 적합한 임무냐. 수사와 관련해서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 말할 수 없습니다. 항변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이죠. 이 전 부장의 사적 기소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인규 전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적으로 기소했다. 그 당시에도 모욕주기, 별건 수사, 먼지털이에서 마녀 사냥을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이 그 장본인이 이인규 검사인데 지금 다시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모욕주기하고 망신주기 하려는 그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전 부장이 회고록에 쓴 노 전 대통령 혐의 사실 이번에 처음 밝힌 건 아닙니다. 회고록 출간 전에도 언론에 슬쩍슬쩍 흘려왔습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를 했죠. 2년 뒤인 2011년 당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회고록 운명을 출간했는데요. 검찰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기자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사 당시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돈이 노 전 대통령 자녀의 미국직 매입 비용으로 쓰였다고 봤죠. 이 전 부장은 미국에서 주택 구입 사실을 확인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외에도 무수한 증거들이 있다며
마음 같아선 15시간에 걸친 조사 영상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틀듯 말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들을 부인했다고 하죠. 관련된 진실, 지금으로선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전 부장이 말한 조사 영상의 존재, 이 역시도 과연 남아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시 이인규 변호사는 CCTV로 녹화돼 영구 보존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사실 확인도 할 수 있습니까? CCTV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고요. 예. 제 기억으로는 CCTV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동의를 했던 기억 역시 전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2항.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을 녹화할 수 있지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동의도 없이 영상을 남겼다는 건 아니겠죠. 이 전 부장이 회고록에 주장한 또 다른 혐의,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시계를 받았다는 건데요. 세간에는 논두렁 시계로 알려져 있죠. 노 전 대통령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허위 사실이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박연차 시계는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이 중수부장실에서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라고 이야기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에선 사실이 아니다 일축을 했습니다.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같은 말을 했다는 이인규 변호사의 주장이 있는데 배석하셨으니까 실제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까? 이인규 전 부장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수사 조사를 하기 전에 잠깐 봤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옆에 배석하고 있었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전 부장은 박연차 시계의 존재는 주장하면서도 논두렁 시계는 검찰에 설린 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앞장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장, 지난 2017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언론에 밝혔었죠.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말입니다. 나오셨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국정원에서 흘린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얘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 중이니까. 국정원 등 사정당국이 관련 조사에 들어가자 미국으로 거처를 옮겨버렸죠. 떳떳한 대한민국 검사가 왜 당당하게 조사를 받지 않은 걸까요? 논두렁 시계를 처음 보도했던 SBS. 이 전 부장이 회고록에서 또다시 국정원 개입론을 주장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7년 SBS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해당 보도는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취재해 이뤄졌고 국정원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 전 부장의 주장대로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전 부장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정원의 공작이었다 얘기하고 본인은 빠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검찰이 사실관계 제대로 바로 잡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도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박수 쳐줄까요? 이인규 회고록에 새롭게 제기된 내용, 책의 부제와도 연관이 있죠.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 전 부장의 화살은 당시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검찰을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변호인으로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찾아와 솔직한 검찰의 입장을 묻고 증거 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글쎄요, 검찰을 접촉하고 의견서를 낸다고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본인이 회고록에 써놨으니 당시 정권의 수사 목적 잘 알고 있겠죠? 국정원하고 이명박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문제에 코너로 몰고 가는 일들을 했다. 이것 또한 팩트잖아요. 그 글에 나온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서도 저희들은 제출을 가능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소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패를 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법정에서 다툴 것이고. 유시민 작가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문 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린 이 전 부장을 드라마 더 글로리의 박연진에 빗댔습니다.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너 같은 것들은 가족이 제일 큰 가해자인데 왜 널 딴 데 와서 따질까?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나는 노무현을 안 죽였다. 그게 이 부재예요. 박연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걔 맞을만 해서 맞은 거야. 그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평소에 걔하고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다 등 돌리고 걔를 도와줘야 될 그 엄마가 모른 척하고 그래서 걔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문 전 대통령이 참담해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뭐 참담해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어떤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컨대 우리가 밤에 길을 가다가 술 취한 동네 양아치가 시비를 걸면은 그냥 말 안 섞는 게 상책 아닙니까? 노무현 재단과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이 문제를 맡길 순 없다는 판단인 듯합니다. 더욱이 고인을 더 이상 욕되게 할 순 없겠죠.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유시민 작가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우선 이인규 씨가 권력을 휘둘렀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글로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마감하셨단 말이에요. 노 대통령은 노 대통령 자신의 길을 가신 거고요. 이인규 씨는 자기 인생을 또 산 거예요.